인사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단상이 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앉아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옆방에서 김세희 씨가 지금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정말 김세희 씨가 AI 시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제. 질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세희 씨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는 싹 다 전부 다 조작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장사의 신을 운영하고 있는 은현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 저에게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로 인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도 돌발적으로 제의를 받았지만 그냥 사회를 바로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사실 100% 알지 못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기자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유튜브 이진호 씨의 입장문을 오늘 먼저 듣고 그 입장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의문이 드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호 씨가 입장문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은 사회적인 비극을 막고자 이런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개최를 고지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가 금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의 취재를 통해서 김세희 씨가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취재도 없이 무분별하게 폭주하는 김세희 씨의 폭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세희 씨가 오늘 폭로하겠다고 나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유저지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의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월 5일 케빈 오라는 이름으로 제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본 결과 칼이라는 차명을 쓰는가 하면 직업까지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케빈 오라는 자는 김수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제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통화가 이뤄졌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저지 사기꾼은 엔터 업계에 과거에 종사하던 자로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세론 씨를 우연히 뉴저지의 한인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에서 13일경 김세론 씨로부터 4,500달러를 빌려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녀와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차용증을 쓰는 대신 음성 녹음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는 성인 이후에 만났다. 김수현 씨는 좋은 오빠다 라고 말한 내용이 분명하게 녹취 속에 담겼다. 일단 저는 이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월 6일 저는 다시 한 차례 뉴저지 사기꾼과 통화를 더 했고 4월 16일에는 뉴저지 사기꾼이 보낸 김세론 씨의 녹취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앞서서 기자분들께서 보셨던 그 김세론 씨의 목소리와 정말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세론 씨의 지인들 역시 김세론 씨의 목소리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김세희 씨를 비롯한 가전 관계자들과 나눈 통화 녹취 역시 제게 보내왔습니다. 김세희 씨가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경 미국까지 건너가 유저지 사기꾼을 만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녹취는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성을 토대로 제3자,
뉴저지 사기꾼이 추가로 자신의 목소리와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레스킷에 분명하게 검증 결과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인물은 저뿐만 아니라 김수현 측에도 접촉을 시도해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측도 해당 녹취자를 확인한 뒤 무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저지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김세론 씨의 조작 목소리는 어설프게 흉내 정도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가 고인에 대해서 방송하는 내용들을 하나둘씩 넣었고 이후 권영찬 씨가 공개한 김세론 씨의 AI 영상과 고인 녹취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딥러닝 시켰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지인들까지 속을 정도로 김세론 씨의 목소리와 유사한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향후 보여드리겠지만 뉴저지 사기꾼이 만든 녹취 파일에는 총 3가지 버전의 김세론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김수현 측에 보낸 첫 번째 녹취 파일은 묘령의 인물을 섭외해 녹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의 녹취는 AI 등을 사용했고 김세론 씨의 실제 목소리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뉴저지 사기꾼의 접근 방식과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를 하면 할수록 말이 바뀌었고 본인도 스스로 엇갈린 말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에게 3살 배기 딸이 있다고 하다가 어느 때는 자신의 딸이 한국에서 가수 지망생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말을 누가 믿을까 싶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덫에 걸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세희 씨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검증을 하라고 요청했던 가세현 김세희 씨가 여지없이 이 뉴저지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앞서 기자분들께서 들으셨던 통화 녹취가 얼마만큼 조작됐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세희 씨는 구지석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3월 2016년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나눴다는 카톡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등을 통한 해시값 등을 공개하지 못해서 조작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후 원본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그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 김세희 씨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미국까지 날아가서 뉴저지 사기꾼에게 의지해서 조작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간 가세현의 김세희 씨다운 행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세현의 이한 음악 감독과 손아영 작가 그리고 김세희 씨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적어도 음성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한 이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조작된 파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만 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기어코 오늘 이 녹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허위로 조작된 자료임을 알고서도 공개한다는 심증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뉴저지 사기꾼은 김수현 측이 보낸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피습을 당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가세현의 김세희 씨가 공개한 사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저지 사기꾼이 보낸 피습 사진은 구글에서 손쉽게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것도 4년 전, 1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료 공개를 두고 김세희 씨와 뉴저지 사기꾼 간에 금전적 협의가 진행됐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카톡 역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뉴저지 사기꾼은 막무가내로 먼저 작업을 하겠다라는 가세현의 작가에게 저도 제 아내와 딸 목숨과 바꿉니다. 그리고 더욱 실망인 것은 뭐가 그리도 급한지 와이프가 요청한 서류나 조건 협의 없이 무슨 작업을 하신다는 건지 허락도 없이 원본도 아닌데 라는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추후 원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김수현 중범죄 폭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허위로 조작된 내용들을 폭로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김세희 씨는 애초에 팩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세희 씨의 기자회견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언론인이 있다면 김세희 씨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허위 조작임이 너무나도 분명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세현의 허위 선동으로 그동안 김건모, 박송, 한예슬, 은현장, 쯔양, 이선균 씨 등 수없이 많은 당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날뛰는 가세현, 그 사회적 흉기의 칼날을 이제는 멈추게 할 때입니다. 아무런 책임 없이 폭로에 나선 김세희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안국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호 씨가 직접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들을 하나하나 총 3가지 버전에 걸쳐서 확보를 했고 해당 내용들을 취합해서 기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뉴저지 사기꾼의 목소리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는 총 3가지 버전에 걸쳐서 달라집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여기 뉴저지로 들어오는 터널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그 인간들은 조회수요. 진짜 저 죽고 싶은데요. 이게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책임 미안해 못 알아들을게. 아이고 그래 그냥 막 진로되는 또라이들이 많죠. 놀랬어 씨. 뭐 내 사정은 모르면서. 뭐가 매니저 아이고 그래 뭐 검사 받고는 알겠는데 네, 솔직히 뭐 다른 마약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왜 있는데 너한테 그거 나보다 더 큰 사고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고 왜 수현 오빠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뭐 수현 오빠나 이 친구랑 미국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아니, 말했죠. 남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 사람이 생각도 씨 나한테 없는데 압박했대. 남친도 생기고 정말 열받아서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건데 그냥 뭐 이것저것. 이 파일은 뉴저지 사기꾼이 저와의 통화 이후에 김수현 씨와는 성인 이후에 만났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라면서 저에게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제가 아니라 뉴저지 사기꾼이 김수현 측에 보냈던 최초의 녹취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4월 4일경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버전의 김세론 씨 목소리입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 소리 때문에 이쪽 스피커가 스피커를 대야 돼서 이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택시가 늦게 와서 너무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 네네. 그때 시드로를 왔다가 잠깐 다시로 들어왔거든요. 좀 일이 있어서. 한국이 어차피 지금 너무 시끄럽고. 그래요. 요새 살맛도 안 나요. 언제적 얘기를 아이, 그래도 옛날에 정도면 지금도 정도지요. 저 정말 죄송한데 4,5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일단은 나도 가지고 왔어. 네네. 네. 다음 걸로 또 하겠습니다. 김수현이 요새 성공하고 비싸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수준 몇번에서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거 보셨어요? 아니 뭐 솔직히 뭐 제가 일단은 뭐 민자일 때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하여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알았죠. 알았고 옛날에는 뭐 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오빠고 바닥에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솔직히 잠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만나서 먹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때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서로 뭐 원한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생으로서 좀 여자친구 잠깐이었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안 도와줘서 좀 서운하기도 했죠. 네, 서운하기도 하고.
아니잖아요. 네. 이 녹취가 첫 번째 버전의 녹취입니다. 이후에 딥러닝을 통해서 김세론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김세론 씨 본인다워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김세희 씨가 뉴저지 사기꾼과 통화 내용입니다. 김세희 씨가 해당 자료를 받기 위해서 뉴저지까지 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녹취입니다. 예, 예, 예. 아유, 아유, 그래도요,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네. 예, 제가 그 점심 이후에 통화가 더 편하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저희 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아까 제가 작가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무튼 저희가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있고 이제 수요일 밤에 서울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상당히 저희 지금 막 왔어요. 저도 문신을 막. 예, 들었어요. 요새 예, 죄송해요. 아유, 그럼 혹시 그 세인트루이스는 혹시 언제쯤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하루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오래 계시는구나. 네. 프리북을 해놓은 거는 2일로 일단 해놨는데, 이제 5월 말에 이제 방학 기간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5월 한 25일. 6월 3일에 대선이거든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6월 3일, 네. 6월 3일 이후에 좀 약간 이제 김수현 이슈를 우리가 다시 하겠다. 네네. 라는 입장이에요. 네네. 네. 저희도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네. 저희도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실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네 번째는 뉴저지 사기꾼 본인의 음성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기꾼은 이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사자가 원하는 답을 듣고 그에 대한 녹취를 만드는 식입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녹음에 나오는데 군대 다니면서 뭐 자기 어릴 때부터 알았고 민자 어쩌면서 그때 만났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그냥 혼자 많이 더 좋아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대학교 고3 이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인들은. 그리고 자기는 수영 오빠한테 감정 없다. 그냥 자기도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들도 명령이겠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 녹음에. 자세히 주장하는 미성년자 때 저 그냥 편안하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자기 얘기하고 사줬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몇 살에 사귀니? 그러니까 저는 얘가 그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뭐 있다가 뭐 중앙대학교를 갔어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이건 자퇴했고 내가 검정고시로 몰라서 내가 갔습니다. 들었는데 그구나. 예. 예. 그 저한테 중앙대학교가 뭐지? 어릴 때부터 수영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수영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예, 그 내가 대놓고 얘기했죠. 몸 함부로 걸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걔가 혹시라도 미성년자 때 뭐 건드렸으면 내가 지금 삼촌은 내가 진짜 쫓아간다. 내가 좀 그랬어요. 녹음에 다 있어요. 예. 웃더니 아니라고. 김수현 거는 내가 딱 토시 그대로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수현 오빠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했고 아는데 자기 네. 좋아했대. 근데 고등학교 말 근데 갑자기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고 대학교 중대 들어가고부터 아주 잠깐 사귀었고 예. 자기가 술 처먹고 맨날 전화하고 괴롭혀서 나한테 질렸다. 그러면도 하다. 그럼 너 사진 왜 올렸냐니까. 자기가 그냥 가끔 욱하다. 왜? 자기 제기를 하는데 안 도와줬으니까 열받았다. 그 내가 그러면 뭐 둘이 원수가 됐냐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거 봐 좋은 오빠라. 그 얘기가 있다고 그 예. 안에 정확하게 예. 이거 그대로 프롬프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돼요. 그 내용이 꽤 많은데 뭐 어쨌든 뭐 사귀었다. 근데 자기가 그 버림받았다. 시기를 그때 그 중학교 때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언제 헤어졌냐 그러니까 저 별로 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가 이제 중대 가길 잘한 게 뭐 그 학교 앞에 뭐 떡볶이집도 뭐 존나 맛있는 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똑같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3명에 걸쳐서 서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딥 러닝을 거쳐서 완벽하게 김세론 씨의 목소리로 거듭난 AI 영상 그 녹취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녹취는 김세론 씨의 실제 목소리가 아닌 AI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분만 더 늦었으면 그냥 가려고 그랬다. 아 진짜요? 아 죄송해요. 올라가 앉아. 네. 가방 거기 옆에다 놓고. 오 이거 제 거예요? 내가 이거 일단 시켜놨는데 좋아할 줄. 저 이거 완전 좋아해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제 진짜 날씨 추웠네. 아 어젠 진짜 완전 추웠어요. 여기 크라상이라도 좀 사올게.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잘 마실게요. 뭐 한다고 이런 거 이렇게 자주 오냐. 그때 11월에는 일 때는 왔고 잠깐 다시 왔고.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 올해 세론이 이제 너 올해 몇 살이에요? 맞아요? 올해 25살이요. 벌써? 네. 야 진짜 너희는 성인이네. 그니까요. 처음으로 찾아봤어 인터넷에서. 근데 너 음주운전을 했더라고. 네? 그거 보셨어요? 봤지.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얘가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웃기가 되는 건 않고 나도 그래도 그쪽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차용증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죄송해요.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래도 갚아야죠. 솔직히 사고는요. 사실 솔직히 저는 사고는 제가 그냥 짧게 생각하고 정말 실수를 했는데 그냥 저는 혼자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한테 돈 빌리고 살겠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내가 힘들 때 어디서 10만 원도 빌릴 때도 솔직히 저도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걸 알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건데 어디든 내가 일을 하루 잘했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정말로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개또라이 미친놈들이 날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를 내고 주변 친구들도 저를 물론 도를 넘는 애들이 많아. 팩트를 다 체크를 하고 안 되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소속사나 가만히 받고 돈을 버니까 일단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들까 그러면은 많은 거 그런 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상하고 그 이진호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근데 수현 오빠랑 거기 회사 골드메달 사람들 정말 무섭고 지금 다 하는 솔직히 그거 오픈한다고 내가 YG도 나오고 법적으로 갚으라고 막 하니까 그 사고 때문에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빚을 진 거야. 네 그렇죠. 아니 소속사가 솔직히 뭐 그런 거 납땜당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이요. 라떼랑 뭐 롤이 바뀐 거야? 뭐 옛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천천히 갚아라 하면서 뒤에서는 법적으로 막 하니까 아니 김수현 미친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난 모르지. 씨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아니 그 새끼는 내가 여자친구라면서 다른 년 따먹은 거 자랑하고 까발렸어요. 너 근데 걔랑 성인 되고 한 거냐?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죠. 중2? 그것도 씨발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 사소해 미국 것도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악뮤 노래 좋아해요. 노래 나오는 게 거의 다 좋아요. 매니저라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과기사님이라고 그분이 제일을 가끔 도와주시거든요. 밤에 저보고 적대라도 해서 용돈 벌어서 빨리 자리 잡으라고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TV나 제작자들 있는데 불러서 용돈 벌으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2번 정도 MBC 쪽이랑 기자랑 한번 술자리에 불렀는데 누구요? 과기사요? 그 로넨터라고 고성화 대표님 맞아요. 잘 아세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가다가 영상이 길면 길어질수록 약간 이제 AI 특유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보내온 자료가 허위 자료라는 것을 검증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3명의 인물에게 보낸 첫 만남 장면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 소리 때문에 이쪽 스피커와 스피커를 대야 돼서 이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택시가 늦게 와서 너무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여기 뉴저지로 들어오는 터널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그 인간들은 조회수요. 10분만 더 늦었으면 나 그냥 가려고 그랬다. 아 진짜요? 아 죄송해요. 올라가 앉아. 네. 가방 거기 옆에다 놓고. 오 이거 제 거예요? 내가 이거 일단 시켜놨는데 좋아해 줘. 저 이거 완전 좋아해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장면들이 모두 다른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김세론 씨의 목소리가 AI 조작 혹은 그 대역을 통해서 녹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녹취들에 대해서 공식 기관의 검증을 한번 맡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듣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감정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뉴저지 사기꾼의 음성 및 영상 파일 분석 보고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분들께 나눠드린 프레스킷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총 5건의 내용들이 있는데 4건은 갤럭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1건은 아이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내용 4개 파일들은 2025년 4월 15일, 4월 16일, 5월 2일 작성된 녹음 파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의 사망 이후에 재녹음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음성 결과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녹취는 김세론 씨의 AI 목소리에 추가적으로 이 뉴저지 사기꾼의 목소리를 덧대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들을 볼 때 해당 녹취 파일들이 김세론 씨의 생전이 아닌 사망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의 유변조 여부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메타데이터 값은 김세론 씨의 사망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스펙트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초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딸려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이후에서도 일부 발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구간이 반복된다. 이 부분은 마이크의 방향 변화, 거리 차이 또는 편집 등 외부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5초에서 6초 구간에서는 무음 구간이 나타납니다. 넓은 대역폭에서 에너지가 급감한 블랭크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기술했는데 바로 이 구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음 상태로 어떠한 신호도 잡히지 않는 구간입니다. 남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배경음악조차 들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편집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음 구간 직전의 음절 역시 의혹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뢰 파일의 14초 부근에 여성 화자의 말소리가 갑작스럽게 끊기고 그 이후부터 두 명의 남성 화자의 말소리가 겹쳐서 들리기 시작한다. 여성 화자가 발화하던 시읒 초성 음절이 명확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 발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진적 에너지 소멸 또는 연속적 음향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편집 또는 인위적 개입에 의해 생성된 현상으로 판단이 된다. 더욱이 이 녹취 파일을 잘 들어보시면 딸깍딸깍하고 이제 마우스 클릭 소리가 잘 들립니다. 이 마우스 클릭 소리는 인위적으로 편집을 할 때 개입이 되는 소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34초에서 35초 구간은 청감상 억양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들리는 특징이 보인다. 딥보이스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스펙트로그램은 저주파 대역에서 음성 에너지가 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고주파 대역에서는 에너지 분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중저음, 고음력 화자보다는 낮은 음조와 깊은 울림을 지닌 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스펙트럼 특성에 부합을 한다. 이런 스펙트럼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해당 발화는 딥보이스에 의해서 생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딥보이스 판단 구간 발화 음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의 의견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남녀의 발언은 작은 음악 소리와 함께 1차로 편집된 후 2차 편집 과정에서 무음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뢰 파일 내에 남녀 대화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발화자 이외 주변 인물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당사자 두 분께서 뉴저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남성의 음성과 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남성의 속삭이는 발화가 일시적으로 포착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들리는 남녀의 대화를 제외하면 작은 음악 소리뿐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다수의 수직절단 전개가 관찰되었으며 두 화자 간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 분포에 현저하게 불균형이 나타나는 동시에 딥보이스와 유사한 인위적 음성 변조의 흔적 또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파일은 편집을 통해서 재구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무음 구간의 존재를 감안하면 1차로 편집된 발화들을 다시 2차로 연결, 편집한 정황들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의뢰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 결과표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진호 씨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나요? 네네.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공개할 자료들은 김세희 씨가 앞서 공개했던 그 뉴저지 사기꾼이 본인이 김수현 씨가 보낸 익명의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공개했던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믿고 해당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상 해당 자료의 이미지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 사진은 최초 업로드된 일시가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더욱이 사람 손도 아니라 특수 분장용 상처 모형입니다. 김세희 씨가 두 번째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은 최초 업로드 일시가 2008년 8월 25일 날 이미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수현 씨가 보낸 익명의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는 이 뉴저지 사기꾼의 말이 다시 한번 사기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그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사진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해당 이미지가 생성된 지 10년이 지났다.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 지 4년이 지났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김세희 씨와 이제 해당 마지막 자료인데요. 그 뉴저지 사기꾼 간의 카톡 내용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희 씨가 뉴욕에 도착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 카톡 내용들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세연의 손하연 작가라는 분께서 이렇게 사진을 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손하연 작가가 원본 파일이 아니라 일부 녹취 파일들을 가지고 당사자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가세연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해당 뉴저지 사기꾼이 저도 제 아내 딸과 목숨과 바꿉니다. 와이프가 요청한 서류나 조건 협의 없이 무슨 작업을 하신다는 건지 허락도 없이 원본도 아닌데 그것 역시 이해가 안 간다. 강영석 씨에게도 보내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보시면 이제 김세희 씨가 4월 18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나쁜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하연 작가가 해당 스타벅스를 찾고요. 이 그 뉴저지 사기꾼이 어떤 스타벅스에서 만났는지 이 위치값을 보내줍니다. 자, 김세희 씨가 이후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연락 부탁드린다. 너무나도 힘든다. 메시지 확인하시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 제가 죽을 것 같다. 따님의 소송 문제를 비롯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많다. 워낙 협박과 회유를 섞어서 하는 나쁜 놈들이니까 어떤 협박이 들어왔을지 아니면 진짜 조폭을 동원해서 강도를 할 놈들이니까 진짜 걱정이 된다. 라고 하고 그 내용들을 그 밑에 보면 그날 오후에 손하연 작가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걱정이 현실이 됐다. 진짜로 이놈들 강도짓도 할 놈들입니다. 손 작가도 지금 손이 떨린다면서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건강 회복되시면 바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 양쪽의 그 카카오톡 중간 사이에 그 뉴저지 사기꾼이 본인이 김수현 씨가 보낸 자료부터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간의 보이스톡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아까는 가뜩이나 은연장 쓰레기와 김소연 변호사 쓰레기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은연장과 김소연 때문에 저에 대해 신뢰가 안 간다고 해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언성을 높였던 것 같다. 가뜩이나 큰 위험을 당하셔서 아프신 와중에 죄송한 마음이다. 저는 끝까지 대표님 편에서 싸울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세희 씨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하게 담긴 카톡입니다. 대표님 얼마나 화가 나고 무서운 상황이실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야말로 이진호는 물론이고 은연장과 강용석 그리고 김소연까지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강용석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은연장에게 본인의 가세연 집은 50%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은연장은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좀 욕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이제 김소연 씨가 첩자다 이런 의혹들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관련 자료들입니다. 왜 저한테 미리 안 보여주셨죠? 네, 자꾸 저한테 쓰레기라고 하네요. 쓰레기가 자꾸 쓰레기라고 해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진호 씨의 입장문이었고요. 이 내용을 듣고 저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안 풀리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길 바라고 발언권을 얻으시면 소속 매체명과 그리고 이름을 얘기해 주신 뒤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1시간 전에 김세희 대표가 한 그 기자회견에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질문의 주제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혜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선 그 기자회견에서 제보자한테 이진호 씨가 10억 원을 줄 테니 녹취록을 달라고 한 통화 내용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그 은현장 씨도 똑같이 그 제보자한테 메일로 연락을 취해서
그 녹취록을 뭐 마음이 있냐라고 묻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을 사실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10억을 줄 테니 녹취록을 달라는 입장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고요. 만약에 제가 10억이 있었으면은 뭐 이런 일에 개입되지 않고 그냥 한국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분께서는 각각의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김수현 측은 나에게 10억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갚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관계자에게도 이진호가 10억을 준다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는지를 잘 모르겠고 애초에 저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딥보이스의 명확한 자료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인물과 총 4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해당 녹취들은 모두 분명하게 원본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해당 녹취 파일들을 모두 들어봤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하지 않은 말을 딥보이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진짜라고 판단되신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검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뭐 이진호 씨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분이 10억 주고 뭔가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세희 씨가 뭐 제가 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은 맞고요. 제가 라이브를 할 때 그 뉴저지 사기꾼이 몇 번 들어왔었고 저한테 메일을 계속 보냈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제보가 있으니까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세 번 정도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 주실 거냐라고 딱 한 번 답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쓰레기예요. 예, 김세희는 증거로서 사람이 모든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사람을 나라까지 절벽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매번 똑같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떠들었는지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질 않습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세희 씨가 자꾸 FBI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좀 황당한 내용들이고 앞서서 김세희 씨가 사실 모사드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면 이 FBI에서 수사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기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으세요? 네네. 그 아까 기자회견에서 피습 당했다고 제보자가 그 주장을 하면서 그 피습 직전에 가해자 범죄자랑 통화를 한 사람이 이진호 씨의 뭐 최측근이었다라고도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입장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뉴저지 사기꾼 분께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께서 제3자에게 보낸 카톡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단 한 번도 저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피습당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앞서서 가세현 김세희 씨가 공개한 녹취 역시 제 최측근이 누구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제 목소리조차 AI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해내는 상황인데 어떤 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해당 파일들이 원본이라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의 검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작된 파일을 어떻게 제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시다면 수사기관에 아니면 공식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네네. 네, 해주세요. 예. 저는 오늘 취재를 하러 온 SBS 연예뉴스 강계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옆방에서 저에 대한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취재 기자라 사실 이런 데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 자리가 아니라면 저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제가 주민번호를 좀 가리고 보면은 여기 1월 1일부터 올해 5월 5일까지 저는 출입국 기록인데 기록 대조 기간 내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김세희 씨가 한 제가 뭐 뉴저지에 있는 그 제보자를 집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말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자 사실 블랙 코미디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부터 개그맨 권영찬 씨와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그리고 가수 서사장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과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저를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이 딥 보이스라고 하는 이 위조되어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에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큰 교통사고도 났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기자회견에서 심지어 고인의 목소리로 굉장히 욕되는 그런 표현의 허위 주장으로서 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하고 또한 명백하게 제가 뭐 뉴저지 제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런 체구의 여성이 뉴저지의 남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코미디인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정치 쪽을 이제 하신 유튜버시죠. 변희재 씨랑도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변희재 씨 역시 김수현 씨와 관련돼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요. 뭐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국민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우리 사회의 정말 병폐가 아닌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기자님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마 질문하실 게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쨌든 오늘 뜨거운 관심 감사하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받고 마무리하고요. 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기자회견 이후에라도 이진호 씨에게 말씀하면 언제든지 충실히 취재를 위해서 밝힌다고 하고 자료까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진호 씨가 준비한 긴급 기자회견이었고요. 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 거라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가로세로 연구소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는 회사도 망했고 저희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1년에 걸쳐서 김세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저는 모두 불송치, 무혐의가 났고요. 김세희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주식 50%까지 제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경험한 건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한번 거짓으로 파괴된 명예는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언론의 정의로운 보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의혹들이 한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해 주시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와 같은 피해자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앞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최대 주주로서 저는 세로 가로 장사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주지위 가처분 신청이 한 달, 두 달 안에 결정이 될 거고요. 자진 세무조사 그리고 5년치 회계감사를 요청을 해서 김세희의 모든 거짓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도 정상화를 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세로 씨 사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큰 유감을 갖고 있고 이번 사태가 아무쪼록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